네, 안녕하십니까. 파나토스 이용규 전무입니다. 오늘 화요일 격주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트레이닝 교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뉴로하모니 뇌파 측정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빨간색으로 제가 여러분 뇌에 딱 각인시키기 위해서 숫자를 4개를 써놨습니다. 저희 뉴로하모니 뇌파 분석 정확도 97.05%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다른 곳은 어떻게 측정을 해서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 지금 저희가 최신 SCI 동무로 발표한 뇌파 5분 분석 정확도 90.05%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뇌파 분석의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뇌파는 아니고 다른 뇌 분석 기계와 뇌파의 차이점, 그 다음에 우리 뉴로하모니의 초기 신뢰도 타당성, 그 다음에 최신 SCI 논문 한번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쟁사 제품, 한 제품 하나 비교해 보면서 우리 뉴로하모니가 어떻게 더, 더가 아니죠. 정말 최고의 제품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시장에서 힘 딱 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뇌과학 분야입니다. 한양대학교 임창환 교수님 책 중에서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라는 책에서 그 뇌과학 영역을 이렇게 뇌 측정과 뇌 조절 영역 나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측정 중에서 기능입니다. 뇌 기능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뇌 기능 측정 중에서 우리 뇌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뇌파의 그 분석의 의의는 두뇌 기능의 실시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네, 객관적 파악입니다. 뇌 세포 간의 전기적 신호로 뇌가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뭐야? 강의하는 거야? MRI는 아니요. 잠시만요. 네. MRI나 CT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보는 거죠. 구조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수면 부족이거나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MRI나 CT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뇌파를 측정해서 기능을 직접 보여주는 분석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두엽의 기능, 축두엽의 기능, 두정엽의 기능을 뇌파로 예를 들면 수면이 부족하면 델타 세타가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고베타파가 증가한다. 네. 그래서 기능과 뇌파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이 가능합니다. 뭐 치매, ADHD, 우울증, 불면증, 학습장애, 중독, 자폐, PTSD 등 뇌 기능 장애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요 뇌파 사진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어, 위가 좌뇌고 밑에가 우뇌입니다. 이렇게 좌우뇌 불균형일 때 알파파 쪽이 상당히 좌측이 증가했을 경우 우울증 상태이구나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탐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탐지가 됐으면 뇌파 분석을 통해 어떤 뇌파가 과도하고 부족한지를 파악을 해서 뉴로하모니 훈련 모드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SMR이 약하다 하면 주의력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 페이지에 우리 질환이 다 써 있고요. 뇌 관련 질환이 거의 다 써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훈련 모드가 결정돼 있죠. 네, 불면, 기면증은 알파파로, 두통, 편두통, 통증, 긴장, 만성 피로, 스트레스, 오십견, 안구호증은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그 표로 저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네, 저에게 톡을 주시거나 센터장님들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다 있으실 겁니다.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불면증이다. 그러면 알파파.
이 사람은 화병이다. 알파파. 이 사람은 치매다. 그럼 SM알파. 뇌경색 편마비. 일반적으로 SM알파고. 그 다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객관적 자기조절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타나톡스 뉴로하모니만 자기조절 능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뇌파 측정에서는 객관적 자기조절 능력 측정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조절 능력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딴 데는 안 하고 있는데 뉴로하모니만 하고 있네? 정말 뉴로하모니가 진짜구나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 이완, 자기조절력 등 심리적 자질을 수치로 파악할 수 있고 개인의 인지, 정서 역량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4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하모니는 2001년도 세계 최초 휴대용 자동화 뉴로피드백 장치로 시작을 하고 현재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이제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퇴직을 하셔서 CTO로 모셔서 현재 같이 출퇴근하는 식구로 지금 계십니다. 국내외 150에서 200만 건의 빅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분석해서 현재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는데 이게 이제 97.05%까지 갔고 시간은 5분, 부작용 없이 비침습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한 뇌파 분석 두뇌 훈련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분석 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뇌파 말고 다른 뇌를 측정하는 기계들인데요. 많습니다. MRI, CT, 펫, 스펙이 있는데 MRI,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자장을 갖고 있는 자석 밑에 여러분이 눕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이제 땡기게 되죠. 근데 우리 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죠, 몸이. 그래서 헤모글로빈이나 수분 성분, 즉 전기, 철분 성분이 반응하면서 비정상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MRI 딱 측정하게 되면은 물 드시고 쉬시라고 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파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몸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CT입니다. 단층 촬영이라고 합니다. 뇌에다가 X선을 쏘는 겁니다. 뇌에 투과가 되죠. 그래서 세포 파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찍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뇌파는 매일 찍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펫, 양전자 방출 영상이라고 합니다. 방사능 물질을 넣어서 혈액을 따라서 어떻게 이제 뇌 모양이 변하나 보는 거죠. 네. 우리 뇌가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스펙입니다. 단일 광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사능 물질을 넣어서 3D 스캔해서 혈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상당히 몸에 해롭고 횟수도 정해져 있고 기계도 크고 제일 중요한 건 몸에 해롭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설문지입니다. 근데 설문지에 비교해서 우리 뇌파는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네. 눈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증상도 왜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이 상태가 알파파가 감소되고 있고, 세타가 증가하고 있고, 알파 세타 비율이 붕괴되고 있고, 그래서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고 있구나 해서 원인 분석까지 됩니다. 설문지가 여러분, 여기가 무슨 시군구입니까? 했는데 모른다 하면 왜 모를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되겠습니까? 왜 모를까? 치매 증상을 받아서 돈을 벌려고 할까? 진짜 모를까? 그래서 이 설문지는 그 상태만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근데
뇌파는 경두인지장의 단계부터 감지가 가능합니다. 왜 점수가 떨어졌는지 이렇게 뇌파로 분석이 가능하게 되죠. 치매가 되기 전에 이미 뇌는 신호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설문지는 그게 떨어집니다. 현재 MMSE가 우리 치매 설문지 검사하고 있는데, 네, 하고 있는데 뭐 해야죠. 그 다음, 기존 뇌파 장치입니다.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걸리고요. 전문가만 분석할 수가 있고 복잡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게 분석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머리도 감겨야 해서 보통 안 합니다. 네. 심각한 간질 상태에서만 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건 별로 없죠. 네. 다른 측정 장치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초기 뉴로하모니 신뢰성 정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요 다른 뇌파 측정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요게 미국의 그라스 시스템이라는 장치인데 그라스 회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뇌파 측정 장치를 만든 회사가 그라스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뇌파 연구의 임상 진단의 역사, 레퍼런스 역할을 했고 전통적 고정형 뇌파 시스템인데 전부 19채널 이상입니다. 19채널과 2채널, 저희가 이제 이마, 전두엽에서 좌뇌와 우뇌 딱 두 개만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두 개를 어떻게 측정이 가능하냐는데 그게 기술이죠. 그게 안 되니까 19채널 하는 거죠. 그 19채널을 비교했을 때 19채널이 우리 이제 그라스 시스템이 뇌파의 교과서라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거의 2000년대까지 전 세계 대학병원, 신경과 뇌과학 연구실에서 가장 널리 쓰인 뇌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뇌파를 배운 사람이라면 그라스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라스 시스템과 근데 그라스라 해도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 그라스 19채널과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가 같냐 했을 때 91.6%입니다. 이걸 누가 비교했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국가기관에서 검사를 한 거죠. 동등성 검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문이 뭐가 나오냐면 서울대학교에서부터 논문이 쏟아집니다. 서울대학교 당시 사범대 생물교육과에서 학생들 뇌를 뉴로하모니로 검사해야 한다는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풀이 사고활동 중 뉴로하모니에 의한 두뇌 기능 평가에 관한 연구, 학습자 개인별로 정보 처리의 사고활동 및 인지 양식에 대해서 두뇌 방구의 기능과 뇌신경 리듬을 평가하는데 뉴로하모니가 유용하게 평가될 것이다. 다른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대학교하고 한국스포츠심리학회에서 드디어 양궁 선수에게 써보게 되죠. 한 6주 정도 해보니까 집중력 훈련이 양궁 선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해서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에게 이 뉴로하모니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어제 질문이 와서 제가 이걸 살짝 넣었습니다. 뇌파 게임 우리 뉴로하모니 할 때와 일반 그 스타크래프트나 다른 그 게임할 때의 뇌가 어떻게 다르냐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거죠. 네. 그랬을 때 뇌파 게임, 뉴로하모니의 경우에는 뇌 이완 상태를 계속 지속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었지만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컴퓨터 게임은 전두엽부에 많은 활동이 수반되면서 그에 따른 각성과 긴장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의 경우 장시간 수행할 경우 알파파가 떨어지고 베타파가 상대적으로 가능하지만 뇌파, 뉴로하모니의 경우에 알파파가 높아지고 베타파가 낮은 상태로 아주 안정되고 이완 상태를 지속할 수가 있었고 일반 컴퓨터 게임은 긴장, 피로가 누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네, 이런 논문들이 나오면서 2017년도까지 대한민국 뉴로피드백 뇌파 논문의 거의 60%가 우리 파나톡스 뉴로하모니를 사용하게 됩니다. 최신 뉴로하모니 S20 중 SCI 논문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예, 서울대 의공학과 김희찬 교수님, 그다음에 박병훈 박사님,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당시 가톨릭 관동의대 병원장님이신 김영인 원장님이시고 뒤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이제 안상준 신경과 의사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 요 논문을 낸 겁니다. 네. 두 채널로 예, 치매 진단 얼마냐? 말씀드렸지만 97.05%입니다. 웨어러블 투 채널 뇌파만으로 치매 진단 환자와 정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복잡한 MRI, 펫 없이 5분 만에 아주 간편하게 임상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방사선, 자석 없이 97.5% 선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연구 방법은 정상인 54명과 치매 환자 29명입니다. 모두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을 했고 투 채널 저희 뉴로하모니를 사용했습니다. 네. 투 채널 핵심 지표는 주파수, 알파파, 세타파, 예. 주된 피크, 예. 그 다음에 알파파, 세타파, 알파파와 세타파의 비율, 그 다음 알파파와 저베타의 비율, 그 다음에 자운의 연결성. 여기 보면 전부 이제 델타파의 좌뇌운에, 세타파의 좌뇌운에, 알파파의 좌뇌운에, SMR의 좌뇌운 이렇게 전부 연결했을 때 정상인과 치매 환자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은 XG 부스터, 예, 머신러닝 알고리즘인데 계속 실수가 나오면 이걸 보완해서 점점 똑똑해진 모델입니다. 부스팅이 이제 계속 점점이라는 뜻이죠. 예, 익스트림 할 때 X, 예, 그랜드랜드 할 때 G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RFECV 중요한 특징만 자동 선별한 예, 장치가 있고 비교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그래서 뇌파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만 고르고 가장 똑똑한 방식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다른 방식과 비교해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핵심 결과는 피크 주파수, 알파파, 세타파, 알파, 세타 비율, 뇌 연결성이 중에 세타파만 증가하고, 예, 이게 노화뇌파죠. 세타파만 증가하고 전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타파가 느린 뇌파입니다. 예, 수면 중에 꿈꿀 때 나오는 4에서 7Hz인데 뇌가 느려지고 정돈되지 않고 연결이 약해진 상태다. 예, 요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우리 그 뇌파에서 전부 볼 수가 있죠. 세타 대 SMR, 네, 세타 대 SMR, 네, 비율이 2대 1은 돼야죠. 그렇죠? 최대 3대 1인지, 그다음 세타 대 저베타 낮을수록 깨어 있는 거죠. 예, 최소 3대 1. 예, 여기서 본 거는 알파 세타, 예, 예, 알파 세타, 알파 저베타죠. 알파 세타, 알파 저베타는 알파파가 높아야 하니까, 그쵸? 알파 세타, 알파 저베타 높아야 하니까 안녕하세요. 네, 1 이상 네, 높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비교할 때 요새 브레인맵에서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알파 대 세타, 알파가 당연히 높아야 하고, 그쵸? 알파 대 저베타, 알파가 높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초혈동 잡을 때도 그냥 숫자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알파 대 세타의 비율이 알파파가 3에서 8 정도의 세기이고 세타파보다 높은지 이게 확정이 돼야 주파수를 확인하게 되는 건데 이런 뇌파 분석은 두뇌관리사 2급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놀라운 결론은 뭐냐? 단 하나의 GP로도 가능했다. 뭐 다른 이런 이런 뇌파 델타 세타 이런 뇌파보다 그냥 주파수 하나만으로도 분류 정확도 97.05%, 즉 MMSE 검사하고 피크 주파수를 확인해서 딱 집어넣었을 때 97.05% 같더라. 그러면 MMS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놀라운 결론이죠. 그래서 이 97.05%가 바로 뉴로하모니 파나토스가 강조하는 뇌파 분석 신뢰도 수치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세계 최초 수준입니다. 예, 투채널 EEG와 SC 부스터로 치매 분류 정확도를 입증했고요. 채널 수가 많아야 한다는, 채널 수가 많아야 정확하다는 것을 통념을 깨버렸습니다. 임상적 의의는 5분 내, 5분 내외 검사, 비침습 무방사선, 그 다음 병원, 센터, 지역사회 누구나 선별 검사가 가능하다. 요거 한 것이 저희 S20 제품이나 M2 제품이나 똑같은 그 기술입니다. 의료기만이 아니고 일반 제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치매 조기 발견에 매우 적합하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매우 이례적이고 상위권의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해보면 MMSE나 신경심리검사는 시간이 15분에서 40분 소요되는데 예, 검사자 의존이죠. 저희는 5분, MRI는 30분 이상입니다. 고가, 비싸죠. 그다음에 뇌의 기능이 아니고 구조 중심이고요. 펫은 1시간 이상 걸리고 뇌에다 방사선을 쏘고 다채널은 다채널 뇌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분에서 40분 복잡하고 머리 감고 하지만 우리 뉴로하모니는 5분 간편하고 부작용 없고 비침습이라는 겁니다. 네,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점점 우리 투 채널로 오게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네, X축이 가로축이 MMSE 점수이고 세로축이 우리 뇌파 점수입니다. 그래서 MMSE가 점수가 높을수록 위쪽에 가 있고 그러면서 뇌파도 위에 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점들이 한 방향으로 모여 있다는 겁니다. 점들이 한 방향으로 모였으면 둘 사이 관계가 강하다. 뚜렷한 기울기가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계속 보시면은 점들이 한 줄로 비교적 잘 정렬되어 있어서 MMSE 우리 치매 검사지죠. 이걸로 지금 치매 우리나라에서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 내리고 있죠.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파수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나이와 개인차 같은 방해 변수를 제거한 뒤에 순수하게 뇌파만 잡았을 때도 요 인지하고 거의 같은 97.5% 같은 사례가 나왔다 한 논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추럴 자매지에 게재가 되고 저희 회사 단독이 아닌 의대, 병원 신경과 임상 연구진이 같이 발표한 국제 학술 검증을 통과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센터장님이나 센터장님이 안 계시거나 센터장님이 이 논문이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 단계를 넘어서 경쟁사가 따라오지 못할 기술이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밖에 나가시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다른 제품도 많이 있던데 하시면 첫 번째, 의료기 인증 기술이 있는 회사냐 하면 대부분 나가 떨어지고 세네 개가 또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몇 건이냐 하면은 또, 또 몇 건 없습니다. 또 한두 건 남습니다. SCI 논문 정확도는 얼마냐 하면 또 떨어집니다. 네,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한 곳 한번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BQ 뇌파 측정에서는 폐한 스펙트럼 뇌파, 계한 스펙트럼 뇌파, 폐한 스펙트럼의 스펙트럼 그래프, 그 다음에 자운의 그래프, 그 다음에 브레인맵에서 절대세기, 상대세기에 대한 각 뇌파의 좌우 분석, 좌우 차이,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오고요. 계한 스펙도 저희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기초율동, 그다음 세기, 속도와 세기, 코어런스, 동시성, 인지, 수면, 정서, 행동 이게 전부 좌뇌와 우뇌 나누어서 나오게 되고요. 주의, 산만, 움직임, 과잉 행동, 뇌균형, 라우와 밴드, 좌우 연결, 상관성, 일관성, 자기 조절, 휴식주의, 집중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자기 조절 여기 휴식주의, 집중력이 요 가장 마지막에 있을까요? 자기조절 검사가 가장 마지막에 왜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D 스펙트럼에, 아니, 3D 스펙트럼,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두 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 또 추가된 것이 요 종합 점수만 항목별 측정 결과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수면, 인지, 정보, 주의, 자기조절에서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알기 쉽게. 근데 이걸 잘 보셔야 하는데 여러분이 좌파, 뇌파가 아닌 몸의 움직임이나 손 떨림이나 안구 근육 이쪽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이거를 그냥 저기 고지고대로 딱 보지 마시고 자파를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두뇌관리사 2급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서, 행동, 뇌 균형, 뇌 동시성에서 이렇게 쉽게 평균에서 명랑적으로 갔구나. 평균에서 소극적으로 갔구나. 뇌 균형은 조금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BQ 사업을 하시는 분, 뇌파 측정 뇌파 측정 프로그램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가맹점이 있죠. 가맹점에 들어오시면은 회원 인증, 이메일 찾기, 비밀번호 찾기, 검사 내역 조회, 가맹점 관리 도움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맹점 관리를 들어가시면 하나 이해인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뭐가 나오냐면 가맹점 관리에서 신규 등록이 있습니다. BQ에 대한 나의 산하, 내 밑에 BQ를 사용할 곳을 신규 등록을 하시고 조회 등록을 누르면 여기 가맹점 조회에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석권 관리 딱 들어가면은 이 내가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 보내고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BQ 사업을 하시는 분, 네. 각 센터나 대리점, 우리 본부장마다 우리 BQ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BQ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여기에서 등록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이 가맹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네.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카톡으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BQ 판매는 현재 산업별로 다르게 포장, 적용,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형 지표가 되겠습니다. 심리상담, 정신건강 분야, 교육학습, 아동, 청소년 분야, 스포츠 선수 퍼포먼스 분야, 기업 조직, 리더십, HR 시장 분야, 시니어, 치매 예방 외 레이징 산업, 뷰티 헬스 라이프 산업, 종교, 명상, 힐링, 웰리스 분야에 전부 가능하고요. 요즘 들어온 곳에서는 이제 각 기업들 그 모임 있지 않습니까? 뭐 MT 가고 그때 갔을 때 이 조직의 스트레스를 검사하기 위해서 뇌파 검사를 하시는 곳이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인데 아로마 오일입니다. 아로마 오일 사업 엄청 크죠. 전 세계 아로마 오일 시장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서를 봤을 때, 이 행동을 봤을 때, 네.
이 정서와 행동에 관한 우리 아까 읽었던 각 항목마다 어떠한 오일이 필요한지, 예, 불안공황이다. 고베타가 과활성화돼 있다. 예를 들면 네, 프랑킨센스나 라벤더 이런 오일이 필요하다 해서 이게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뇌파로 어떤 피부톤, 어떤 뇌파로 어떤 오일, 어떤 뇌파가 나왔을 때 어떤 보험에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BQ를 여러분들이 각 산업별 이렇게 심리 분야, 상담 분야, 정신건강 분야, 교육 학습 분야 전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 제안서를 제가 한 40개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AI를 활용하는 뇌파 분석입니다. 네. AI를 활용해서 챗 GPT입니다. 챗 GPT에 챗봇이 있죠. 챗봇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 주소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제 두뇌관리사 2급 강의 자료하고 뇌파 분석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집어넣어서 AI가 여러분의 BQ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2D 스펙트럼을 캡처합니다. 캡처만 합니다. 지금 저장했죠. 그 다음에 요 챗 GPT에 생년, 성별, 그리고 태양 스펙트럼인지 계한 스펙트럼인지 넣어줘야 합니다. 얘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 다음 측정 시간, 오후 1시인지 오전 몇 시인지를 넣어줍니다. 1, 2, 3, 4를 넣어줘야 얘가 정확히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D 스펙트럼을 넣습니다. 2D 스펙트럼만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해줘. 어떻게? 전문가처럼 분석해줘.를 쓸 건가? 아이한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석해줘. 이렇게 서술을 어떻게 쓸 건가 중요합니다. 신경과 의사처럼 분석해줘요. 뇌과 의사처럼 분석해줘요. 영업사원처럼 분석해줘요. 해서 AI가 다 다르게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이 쫙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AI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 됐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맹신하지 마십시오. 거의 8, 90%는 잘 나올 건데 가끔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 차이점 틀린 점이 뭐냐? 이 분석표. 정확한 AI 활용한 분석표. 여러분 델타파 정상석이 얼마 정도 나와야 합니까? 세타파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표는 우리 그 열장되는 BQ에 다 나와 있죠. 고객 우리가 뇌파 측정하면 10장 정도 또, 예, 또 드리지 않습니까? 그 표 다 센터장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없으시면은 또 저한테 달라고 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만약에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 표를 다시 집어넣고 이 표에 맞춰서 다시 분석해줘 하면 다시 싹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분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올 건데 내가 어떤 것을 이분과 상담할 것인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활용을 하라는 거지 AI를 맹신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분석가가 아니고 상담가가 돼야 합니다. 분석가냐 상담가냐 저희가 뇌 상담사지 뇌 분석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2D 스펙트럼이 가장 기준이기 때문에 2D 스펙트럼을 완전히 참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수, 그러니까 기초 1등부터 마지막 자기 지수까지 한 번에 그냥 캡처해서 넣어버립니다.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2D 스펙트럼과 이분의 나이를 기준으로
각 지수 분석해줘.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기초율동이나 정서, 뭐 인지, 정서, 수면, 행동, 스트레스 이런 지수들이 2D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쫙 나오지 그냥 집어넣으면은 이 사람이 나이가 뭔지도 모르고 기초율동이 잘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AI가 알아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아니 제가 뭐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의, 맹신하지 마라. 여러분 뇌 상담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해라. 그 참고 자료 사용 시 아주 많은 이 뇌파의 데이터를 내가 갖고 상담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게 될 겁니다. 의료용 제품입니다. 예, 의료용 제품은 어, 현재 급여 적용이 됩니다. 예, 아까 BQ에도 있는 요게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분석 그래프는 좀 다르죠. 기초혈등이 주피크, 부피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뭐 정서라든가 행동이 감정과 액션으로 이게 더 추가가 됩니다. 네, 이런 정서가 안으로 참고 있는 사람인지 행동으로 잘 드러나는 사람인지까지 분석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뭐 신경계라든가 소화계, 근골격계, 감각계, 그 다음 뭐 시각, 청각까지 문제가 있으면 빨강색으로 점이 찍히게 됩니다. 그다음 2D 스펙트럼, 패한, 기한 나오게 되고 동시성, 잔해 운해가 동시에 움직이는지 각 주파수마다 어떤 세기로 움직이는지가 나오게 되고 밴드별 비율, 인지와 정서 나눠서 세타 대 SMR, 세타 대 베타, 저베타, 알파 대 세타, 알파 대 저베타, 계한, 패한 나오게 되고 브레인 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D 스펙트럼도 제공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쟁사와의 차별점.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경쟁사. 이 뇌파 쪽은 딱 한 줄, 두 줄입니다. 네. 저희는, 네.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경쟁사 제품을 못 보셔서 그 막 내가 경쟁사를 내가 안 하니까 모르니까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이렇구나. 한 세 가지, 네 가지 나옵니다. 예. 측정의 깊이와 정확도의 차이에서 가장 큰 차별점을 갖습니다. 파나톡스 뉴로하모니는 투채널 EEG 전용 뇌파 측정으로 5분 20초의 안정화된 측정으로 9개, 11개의 뇌기능 항목이 정밀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 이제 저희 뇌파를 공부하시게 되면 이 인지라는 말이 주의력도 들어가게 되고 작업 기억도 들어가게 되고 메타인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라는 말은 각성 정도, 그쵸? 선택 능력, 그 선택과 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런 상태가 아니라 뇌 구조와 기능, 기능을 통해 구조까지 분석될 수 있을까? 예, 기능을 봅니다. 경쟁사는 원채널, 투채널, 여기 원채널 아니고 투채널, 예, 뭐 맥파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측정 시간이 거의 1분입니다. 분석 항목은 3개, 뭐 설문도 하는 데가 있고요. 자운의 균형이나 연결성, 자기조절, 분석 불가합니다. 즉 그냥 1분이라는 것은 컨디션 체크 수준입니다. 컨디션 체크.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모 회사의 뇌파 검사 결과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이죠, 일단. 이거 하나하나 제가 읽어서 제가 막 자료 만들려고 하다가 저도 이제 다른 일이 있으니까 네. 한 장이잖아요. 저희
우리 파나톡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빅큐트 뇌기능 검사 결과 리포트를 10장 정도 되는 걸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장 대 10장. 일단 양으로 승부 걸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가 다 읽어봤는데 여기 좌뇌 우뇌 편중을 이쪽 회사에서는 브레인 임밸런스를 해서 좌우뇌 불균형은 감마파의 차이를 통해 좌뇌 우뇌의 신경학적 균형 상태를 확인합니다. 좌우뇌 불균형을 감마파로 본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좌뇌면 심리적 불안이고 지속적으로 우뇌 편중이면 무기력과 우울감이 있다. 예. 심리 불안이 우울감 아닙니까? 네. 어쨌든 이 감마파, 좌우뇌 불균형은 감마파 하나로 보지 않고 전체 뇌파를 종합해서 봅니다. 델타에서 감마까지 원시뇌파, 밴드뇌파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좌우뇌 균형은 왼쪽과 오른쪽 뇌가 같은 리듬으로 협력하고 일하고 있는지를 보는 개념인데 한 가지 뇌파, 감마파로만 보면 안 됩니다. 왜? 감마파는 고급 정보 처리, 통합사고, 순간 집중 통찰할 때, 이럴 때 정보 결합 시에 뇌파에 가깝습니다. 순간적으로 튀었다가 사라집니다. 스트레스, 긴장, 과각성에도 증가가 가중됩니다. 좌우 균형보다는 뇌가 얼마나 과열됐는가 이렇게 보여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마파로서 좌우의 균형을 본다? 감마파가 높으면 균형이 좋은 것이냐? 어렵다는 겁니다. 좌우의 균형은 원시뇌파, 라우, 예, 원시뇌파 좌우의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뇌균형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SM알파, 저베타, 쿠베타, 감마파를 전체적으로 봐야만 좌우의 균형을 볼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만, 요 감마파만 보고 좌우의 균형을 볼 수 있겠죠. 네, 있겠지만 저희는 델타, 세타, 알파, S를 전체를 다 보면서 원시뇌파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한 번을 측정하더라도 정확한 뇌파를 측정해야 합니다. 뉴로하모니 자원의 균형은 라우, 밴드, 예, 원시뇌파, 라우 밴드, 라우, 예, 델타, 세타, 알파, 모든 뇌파, 밴드로 전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좌우 연결까지 보고 있습니다. 상관, 일관성, 동시에 만들어지냐? 정말 협업하고 있냐? 까지 해서 정확도가 97.05%라는 겁니다. 한 번을 측정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뉴로하모니 BQ 측정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모든 것을 한 장에 담았는지를 아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타회사 제품 감마파의 차이를 통해서 자원뇌파의 신경학적 균형 상태를 확인한다. 다른 부분까지 다 하려다가 제가 시간상 하나만 했습니다. 뇌파라는 것은 ADHD, 불안, 분노조절, 중독, 불면, 학습장애, 치매, 경도인지장애, 조기 스크리닝은 전체 뇌파의 연결성과 동적 능력인 자기주절 분석,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한 이런 질환에 대한 스크리닝은 불가능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네, 개인적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안, 폐안, 개안, 뇌파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딴 데는 안 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은 그냥 눈만 뜨고 있어요. 근데 왜 파나톡스는 개안, 눈을 떴다가 1분간 눈을 감았다가 다시 40초 눈을 뜰까요?
다른 데는 안 해요, 이렇게. 뇌가 항상 같은 상태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면 외부 정보 처리가 되고 눈을 감으면 뇌부 회복이나 조절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전환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예. 아니, 이런 걸 알고 측정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다 같은, 뭐, 다 뇌파 찍는 게 비슷하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 아셔야 합니다. 한 상태만 보면, 한 가지 상태만 보면, 진짜의 나의 뇌 상태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한, 눈 뜨고 40초입니다. 현실 대응 능력을 봅니다. 무엇을 보는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주의 집중력, 스트레스 대응, 전도엽의 실행 기능을 봅니다. 정말 이 사람은 현실에서 잘 버티고 있는가? 베타의 안정성, 과도한 고베타가 없어야 하고, 문제 신호, 고베타가 과다한 거, 과다하다면 불안, 긴장, 분노 상태고, 느린 뇌파가 혼합되어 있다면 멍함, 주의 산만, 인지저하 상태고, 이게 사회생활 학습 업무 능력 직결됩니다. 폐한 뇌파입니다. 눈을 감으면 이 사람이 시각 정보가 딱 차단되면서 회복, 자기조절 능력 상태가 되는지, 무엇을 보는가? 알파파 생성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뇌 이완과 회복, 자기조절 능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수면 피로 상태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스스로 쉬고 회복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알파파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 좌우 균형이 맞습니다. 문제 신호 안 나오게 됩니다. 알파파 안 나온다? 아, 이 사람 만성 스트레스 불면이구나. 베타가 유지된다. 쉬지 못하고 있구나. 서퍼가, 그러니까 느린 뇌파가 과다하다. 델타, 세타, 우울, 무기력 위험이 있구나. 그래서 불면, 우울, 번아웃, 치매 위험의 핵심 지표가 됩니다. 근데 다른 뇌파 측정 장치는 일분 측정 장치에는 이거 안 합니다. 근데 뭐가 측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의 뇌를 측정하는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그냥 뭐 그냥 측정해서 대충 찍고 뭐 1분이면 되겠네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계한, 폐한, 2차 계한 뇌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다시 눈을 뜨게 할까? 뇌의 전환 능력을 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무엇을 확인하는가? 눈을 떴다가 감았은 후에 다시 뇌가 정상으로 돌아오는가? 외부 자극에 빠르게 다시 재적응하는가? 전전두엽 통제력이 살아있는가? 쉬었다가 다시 집중할 수 있는 뇌인가? 예. 정상뇌는 알파파가 떨어지게 돼. 눈을 뜨니까. 네. 베타, 저베타 안정성이 회복되고 좌우 균형이 유지되게 됩니다. 문제뇌는 알파파가 계속 남고 멍한 무기력이 계속 있다는 거고요. 베타가 폭증한다는 것은 불안 초조, 좌우 불균형이 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한 폐한을 꼭 해야 하는 이유, 뇌의 정적 상태와 동적 전환을 동시에 보기 위해서입니다. 단일 상태로는 1분간 눈만 뜬 상태로는 이런 전환 능력 포함한 기능이 평가가 안 된다. 가짜 정상뇌를 걸러내는 겁니다. 눈 감으면 좋아지는 뇌가 있고 눈 뜨면 좋아지는 뇌가 있는데 이거를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조절 능력 검사.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번째, 훈련 방향을 정확히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안, 폐안, 개안 단계가 없이는 맞춤형 훈련이 불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개안, 폐안, 개안을 안 하면 맞춤 훈련이 가능할까요? 뇌가 어떤 기능 상태인지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 않는데요. 1분 개안 뇌파 측정과 2분 개안, 폐안, 개안 뇌파 측정 차이점은 1분 개학 측정은 컨디션, 겉모습 보는 것이라면
2분 20초 계한, 폐한, 계한 측정은 뇌의 정적, 동적인 작동 능력 전체를 보는 검사입니다. 경쟁사 1분, 파나토스 듀라무니 2분 20초에 자기주얼 능력 검사 3분에서 5분 20초 측정합니다. 현재 상태 스냅샷입니다. 경쟁사는 저희는 기능, 전환, 회복 능력까지 봅니다. 경쟁사는 단일 정적 상태만 봅니다. 파나토스 듀라무니는 정적 상태와 동적 상태를 같이 봅니다. 1분 뇌파 측정이 문제점입니다. 뇌가 쉴 수 있는지, 쉬었다가 다시 집중할 수 있는지, 자기 조절 능력, 자원의 전환 능력, 훈련 가능성 예측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이렇게 측정이 되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는 번아웃 상태가 될 수 있고 눈 뜨고 버티는 힘만 강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가짜 정상 상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분 20초 측정의 의미는 뇌를 일부러 움직이게 해보는 겁니다. 현실 대응 뇌. 그 다음 눈을 감으면 회복하고 자기 조절이 되는지 스스로 쉬고 회복할 수 있는지 다시 기한했을 때 재집중할 수 있는지 전환 속도, 안정성 이 단계가 1분 측정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왜 뉴로하모니는 2분 20초를 고집하는가? 뇌는 1분 멈춰 있는 기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1분 측정에서 정상입니다. 하지만 실제 살 때는 집중이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감정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가 1분 동안 버티는 것과 눈을 뜨고 감고 뜨고에 조절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를 찾고 싶다면, 훈련 효과를 예측하고 싶다면, 변화가 지속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2분 20초 계한, 폐한, 계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파나톡스 뉴로하모니만 자기조절 능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분 20초 끝나고 자 지금부터 휴식 상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1분, 주의력 상태 분석합니다. 1분, 집중력 상태 분석합니다. 1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절력 검사는 단순한 뇌파 지표가 아니라 뇌가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가 보는 가장 결정적인 검사입니다.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빨리 좋아질까? 좋아질 수 있는 힘이 있나? 그러니까 휴식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뇌 구조 상태인가? 주의력 뇌파를 만들 수 있는 신경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는가? 이것까지가 검사가 되는 것이 파나톡스 뉴로하모니입니다. 딴 데는 아예 이런 게 없죠. 이 조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조절. 자기 조절.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ADHD, 주의산만, 불면, 불안, 공황, 분노조절 문제, 모든 문제가 결국은 조절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절. 그쵸? 이 조절 문제를 왜 검사를 안 합니까? 다른 데는 조절 검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뇌의 모든 문제가 조절 문제인데 조절 검사를 안 해요. 모두 자기조절 능력 저하에서 시작됩니다. 증상만 묻는 설문이나 진단 측정에서는 이 조절에 대한 근본 원인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뉴로하모니에서만 투 채널 AI 알고리즘, SCI 논문 기준 정확도 90.05%로 조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파, SM알파,
저베타 세 가지를 각각 1분씩 실시간 사후관계 분석해서 이 뇌가 스스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가? 외부 도움 없이 회복할 힘이 있는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훈련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훈련하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깊이 좋아질까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자기주절 능력이 좋다 하면 훈련 반응이 빠르다. 효과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자기주절 능력이 낮다 하면 훈련 초반 느리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회복된다. 그래서 뉴로하모니는 훈련하기 전에 조절 능력을 측정합니다. 의지가 있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조절 능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뉴로하모니 조절 능력 검사는 당신의 뇌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주는 검사입니다. 뇌는 측정하면 보이고 훈련하면 반드시 바뀌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삶이 달라집니다. 동적 3분 검사. 뇌한테 너 정말 바뀔 수 있는 힘이 있니? 땡땡 소리 나면서 다시 뇌한테 알려주는 거죠. 피드백을 주면 조절할 수 있는 뇌인지 따라오는 뇌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진단뿐만 아니라 훈련 가능성까지 검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봅니다. 정적인 검사 1분. 다른 경쟁사에서 하고 있는 검사는 뭐냐? 주차된 자동차 엔진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뉴로하모니는 엔진도 검사하고 고속도로, 언덕, 급정거, 주행 테스트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얼 검사 이 3분 제일 길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의 뇌가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작동되는 뇌를 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피드백을 땡땡 소리를 주면 뇌가 즉각 반응하는가? 이 능력이 바로 회복, 학습, 치료 가능성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전두엽의 기능입니다. 오직 전 세계 뉴로 하모니에서만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비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1시간 동안 얘기 말씀드렸는데 저희 사업하시는 분도 볼 거고 저희 사업하지 않는 분도 볼 겁니다. 반대 의견도 있겠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25년간 박병훈 박사님 27년이죠. 정말 제대로 정석대로 파나톡스는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BQ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담긴 인생의 지도입니다. 파나톡스 BQ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앞으로의 가능성 안 나옵니다. 200만 건의 한국인의 빅데이터, 박병훈 박사와 김희찬 교수를 비롯해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의사, 학자들의 공동 작품입니다. 엄청난 피와 땀이 있는 명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뇌 상태를 찍은 사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만들어 온 뇌의 사용 이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한 만큼, 반복한 만큼, 참아온 만큼, 스트레스 받은 만큼, 쉬지 못한 만큼 그 흔적이 뇌파 패턴에 남습니다. 이 뇌파는 삶의 습관이고 감정의 역사이며 선택의 누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BQ 상담은 뇌파 운명 진단서가 아니고 전환점 지도입니다. 제가 분석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뇌는 평생 바뀝니다. 다시 조율이 됩니다. BQ의 진짜 가치는 문제가 여기가 문제 있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이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다시 살아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준 데 있습니다. 그래서 뇌 상담사가 되라는 겁니다. 상담, 서로 얘기를 나누라는 겁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해줍니다. 지금부터 뇌를 다시 조율하면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여러분들이 BQ를 측정하시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Q의 가치는 그 사람의 역사가 담겨 있다 생각하시고 정말 진지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분을 훈련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경쟁사 제품 뭐 많다고 하지만 갖고 오십시오. 네.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비교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자신감을 갖고 측정하시고 힘내시고 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한 2, 3분 쉬었다가 11시 지금 1분인데요. 5분에 의료기 강용 의사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고생했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질문드려도 질문, 네, 되나요? 해주십시오. 요즘 제가 그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같은 걸 할 때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좋아지나요? 훈련 모드가 뭔가요? 지금 휴식. 휴식은 뇌를 휴식하는 겁니다. 네. 뇌를 쉬게 하는 겁니다. 뇌를 안정되게. 그래서 나의 목표가 뇌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뇌를 각성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그걸 먼저 정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훈련한 이유가 뭔가? 근데 난 쉬어야 한다. 쉬어야 한다 하면은 지금 하고 계신 게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모두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계속 기본을 갖고 막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어도 되는지, 그게 하루 어떻게 종일 있어도 좋은 영향을 됩니다. 미치는지. 네? 네. 하루 종일 있어도 됩니다. 그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알파파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파파의 효능. 그게 알파파를 이제 활성화시킨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뇌를 안정적이고 휴식으로. 이 알파파 훈련 모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훈련 모드 한번 잡아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BQ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산에서 뵙겠습니다.